지금 미국에서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을 빌리려고 국채를 계속 발행하고 있는데 정작 투자자들은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3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장중 5.33%까지 올라갔습니다. 2007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10년물 금리도 4.7%대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무서운 건 금리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의 빚이 늘어나는 속도와 국채 금리가 동시에 올라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40조 달러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의회 예산국 CBO는 2026년 미국 연방정부의 순이자 비용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정부가 걷어들인 돈 중 상당한 금액을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써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으로도 막대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에 국채가 많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투자자들은 낮은 금리로 국채를 살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게 됩니다. 국채 공급은 늘어나고 투자자들이 요구하는 수익률도 올라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자까지 등장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대형 기술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금의 상당 부분을 회사채 발행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주요 AI 기업들의 대규모 차입이 국채와 투자자 자금을 놓고 경쟁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를 더 오랫동안 들고 있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히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택담보대출과 기업대출 같은 민간의 장기자금 조달 비용도 함께 올라갑니다. 결국 미국 소비와 기업 투자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에서는 더 민감합니다. 정부의 재정 지출을 확대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돈을 빌리는 비용이 계속 올라간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에도 부담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미국 국채를 아무도 사지 않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현재 시장에는 여전히 미국 국채를 사려는 기관 투자자와 해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로이터도 아직 미국 국채 시장에서 완전한 매수자 이탈이 발생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이 예전보다 더 높은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국 지금 시장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재정에 대한 시장의 경계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 미국 국채 시장이 무너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부채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높은 금리가 장기간 이어진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미국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이 커지고 그만큼 재정 정책을 운용할 수 있는 여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국채 금리가 어디까지 오르느냐입니다. 높아진 금리가 미국 경제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어떤 부담을 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